너를 본부장을 시키려고 그런다. 너 할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사회생활은 제가 외국계 무역회사 거기는 6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인데 지금도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다 2달 전에 들어간 남자는 멋있는 그 비즈니스 업무를 배우는데 저는 가면은 그 팀에서 커피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CEO 자리를 맡았는데 네.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CEO를 맡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제가 지금 배우는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일단은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29년째 광고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박선미라고 합니다. 사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물론 어려움도 많으셨겠지만 좋은 자리에 와 계신 거잖아요. 롯데그룹 최초의 여성 임원 그러게요. 타이틀이고. 부담스러워. 여자로서 회사 생활을 29년 동안 하신 거고 그 와중에도 참 여자가 회사 다니기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직접 겪으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유리천장 물론 대표까지 되셨지만 유리천장 같은 거를 경험을 하신 적도 있으신지. 사실은 제가 실무를 하고 광고 쪽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여자들의 차별이나 이런 게. 왜냐면 아이디어를 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에 대한 싸움이지 뭐 여자가 아이디어를 잘 냈는데 뭐 이걸 갖다 일부러 여자니까 아니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연차가 점점 느껴지고 약간의 그 본부장 이때에 제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옛날에 계셨던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너를 본부장을 시키려고 그런다. 너 할 수 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원래 이게 봐서 판단해서 될 것 같다고 그러시면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 남성 임원들하고 남성 본부장님들이 제가 워낙에 영혼 자체가 자유롭고 약간의 그 관리형은 아니다. 그래서 쟤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관리를 했던 어떤 본부장이 남자분이셨고 그 사람도 크리에이터였거든요. 근데 같은 크리에이터인데 그분은 되고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어요. 몇 년 차셨어요? 그게 이제 임원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2014년? 그러면 벌써 회사 생활한 지가 한 20년. 25년. 아니 회사 생활 25년 한 사람한테 자유분방하니까 임원을 못했다 이런 약간의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좀 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앞에 했던 선임은 남자였고 같은 크리에이터 출신인데 그 사람은 되는데 왜 너는 내가 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지가 약간 궁금했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또 지나서 몇 년 뒤에 이제 퇴임하시고 저를 만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시켜보니까 또 되네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를 여자기 때문에 왜냐면 최초의 여자의 그 본부장 자리가 처음이었었어요. 상사 일에. 그러니까 아마 겁도 났을 거고 그걸 느끼면서 이게 아마 어쩌면은 기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모르게 조직 문화 안에서 약간 여자와 남자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럼 그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어요? 뭐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을 꽉 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책임감이 좀 들더라고요. 막중한 그래도 처음 해서 100명이 넘었거든요. 밑에 후배들이 그 공부에. 제작 전체 총괄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겁은 나잖아요. 저도 일기에 어떤 뭐 부문을 조그맣게 맡고는 있었지만 이게 큰 걸 다 맡는다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본부장 정도 되면은 뭐 이해하는데 사실은 더 밑에 직급에서도 승진을 시킬 때 이 여자는 괜찮을까? 이런 또 고민들을 다 할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죠. 같은 값이면 일단 이왕이면 이제 남성을 먼저 해줄 수 있는 문화가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도 사실 그 경험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비슷한 연차인데 얘가 약간 연차로 위인데 TO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해 했었고. 근데 그때도 항상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약간 서운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저도 있어요. 근데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굳이 뭐 그 당시에 그 안에 조직에서의 직급이 왜 국장, 부국장 뭐 이렇게 됐는데 굳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면 됐지 뭐 국장급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부국장급 이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냥 뭐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 처음 느낀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평등하지 못한 게 있구나라는 건 제가 처음 느꼈죠.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근데 처음부터 하신 일이 카피라이터였던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 제가 사회생활은
제가 그 외국계 무역회사 무역회사? 예, 거기에 들어갔었어요. 거기는 얼마나 다니셨어요? 거기는 6개월 만에 때려쳤습니다.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적성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이제 기준 자체가 월급이었어요. 아,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 나갔던 시절인데 그렇죠. 뭐 지금도 뭐.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아, 그래요? 그 당시 주 5일 근무가 없었어요. 국내 회사는. 네. 토요일 날 나와서 일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주 5일이었고 매력적이잖아요. 그렇죠. 외국계 그리고 이제 멋있는 광화문 그 지역에 그 고층 빌딩에서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 데서 일을 해야 되고 외국인들과 어울려서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렵게 들어갔어요. 사실은 10대 1 정도로 들어갔어요. 오. 그런데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제가 절망을 좀 하기 시작한 거는 가서 하는 일이 굉장히 약간 그 당시에는 여자와 남자의 좀 차별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2달 전에 들어간 남자는 뭐 굉장히 멋있는 그 비즈니스 업무를 배우는데 저는 가면은 그 팀에서 커피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부터 밑에 저희 말단 대리님까지 커피 어떤 종류의 프림 몇 개 이런 걸 조사해서 뭐 프림 설탕 예. 그 커피를 2대 그쵸. 1대1 뭐 그런 예, 비율을 달게 덜 달게 이런 걸 해서 하고 텔렉스를 분류하고 번역을 해서 그 팀장님한테 갖다 드리고 이 역할을 하는데 저보다 2달 앞서 들어간 남자는 같이 이제 비즈니스 업무에 회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거기서 회의를 많이 느껴서 안 되겠다 때려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하나 친구들이 그랬더니 친구들은 대부분 선생님을 많이 하던가 아니면 그 당시에 결혼을 해서 그냥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아니면 언론고시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홍보나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냥 어떤 아는 선배가 여기에 이렇게 어느 그러니까 포스터가 났다. 여기 한번 해봐라. 이렇게 돼서 우연히 갔어요. 갔다가 거기서 사실은 광고회사가 뭐 하는 회사지? 잘 몰랐는데 복도에서 어떤 강렬한 인상의 프로듀서를 만난 거예요. 이게 원서를 내려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때는 원서를 또 직접 내려갔죠. 예.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갔는데 이게 뭐였죠? 스킨헤드? 빡빡이에다가 이렇게 뭔가 귀걸이 뭐 그 당시에 없었거든요. 90년대 초반. 예. 거기다 이렇게 막 힙합 바지 같은 그 당시에 막 약간 비슷하게 있었어요. 약간 그런 남자가 복도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고 코드가 좀 맞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겠다. 왠지 이게 개성을 좀 살려줄 것 같고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광고회사에 지원을 지원을 했어요. 하시게 된. 그 회사가 이제 제일기획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든 회사. 만든 회사였죠. 이제 광고 일을 또 이렇게 또 하시면서 이 책 커리어 대작전에도 내용을 좀 적어주셨는데 여성들이 좀 광고 크리에이터가 좀 더 많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지 궁금해요. 뭐 아시겠지만 모든 사회의 어떤 컨텐츠나 모든 이 사회의 조직 문화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세계적으로도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을 남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책에도 나왔지만 그거 보셨어요? 그 매드맨? 매드맨은 1화인가 보고 아직 못 봤어요. 매드맨 보시면 다 남자들이 항상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고 책에도 썼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컨텐츠를 만드신 파운더들 있잖아요. 다 남자들이거든요. 그 광고 커뮤니케이션이나 모든 컨텐츠의 중심이 남자로 돼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그 보이지 않는 여자들이라는 책 번역서 근데 거기 보면은 모든 디폴트 값이 남자였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남자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남중은 없지만 여중은 무슨 중학교라고 하면 그냥 남자 학교구나 하는데 그쵸. 여자 중은 꼭 여중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다양성 측면에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컨텐츠는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많지만 사실 광고는 가장 사람들이 접촉을 많이 하는 미디어고 그런 매체에 실을 수 있는 컨텐츠고 그 광고인들이 조금 여자들이 많아진다면 약간의 그 불편함 거나 성에 대한 약간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목소리를 더 잘 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사회가 변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표님 생각하시는 여성의 관점이 세상에 많이 더 담겨야 그리고 광고에 더 많이 담겨야 되는 이유. 광고라는 컨텐츠가 가장 접촉력이 좋고 파급력이 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에 약간 그런 목소리, 브랜드가 어떤 편견에 대한 어떤 관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을 브랜드가 같이 나서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요새는 브랜드 액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바꾸는 어떤 브랜드의 목소리 약간 그런 캠페인을 한다 그러면 약간 여자들이 좀 나서서 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즉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편견
같은 거를 깨부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 그런 브랜드 액티비즘 관점에서 여성들의 관점을 좀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브랜드나 광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담당했던 거 말씀드리면 살짝 L그룹에서 남성 롯데요? 육아휴직을 해요. 네. 근데 이건 사실은 아이디어를 저희 캠페인에서 어떤 낸 건 아니고 L의 브랜드가 롯데요. 예. 왜 자꾸 해야 되나? L 롯데.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남성도 네. 애를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해야 돼라는 관점에서 같이 하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줘요. 똑같이 그 브랜드 자체가 나서서 사회에 약간의 그 목소리를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이 그렇게 내면 작은 브랜드, 작은 회사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활동들도 사실은 여성들의 어떤 관점을 바라보고 네. 그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그 회사 차원의 기업 차원의 어떤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칸네에서 상을 받았던 2019년도 여자들이 만든 회사가 있어요. 피메일 컴퍼니라고. 피메일 컴퍼니. 네, 독일 회사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여성들의 그 탐펀 있잖아요. 생리용품. 예, 여성용품.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당함을 느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여자들의 필수품이고 그게 그쵸. 생활용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럭셔리 관세가 붙어요. 그 얘기를 사치품. 저도 들었어요. 예. 그게 사치품이 아니고 그냥 일상용품이잖아요. 일상용품인데 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사치품의 그 네네. 세금이 아니고 예. 그래서 아예 책에다 그냥 거기 그걸 심었어요. 책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 바꾸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관세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나서서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었고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하기에 물론 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성들에게 좀 일하기는 좀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면 뭐 이제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리어를 포기하는 여자들도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회사 후배들 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인 거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 내 편견? 그러니까 똑같이 맞벌이를 하는데 야근을 하고 가잖아요. 네. 그 시어머니가 아기를 봐주시다가 남편이 자고 있대요, 쿨쿨. 근데 그 며느리한테 애를 낳다 딱 앉힌대요. 아유 고생했다 이러면서. 아이고 애가 난 자야겠다. 네가 좀 애들 보고 자라. 그럼 11시에 들어가서 애가 잘 때까지 이걸 하고 남편은 이미 뻗어서 자고 있고. 그러면 자기는 이제 애를 2시간 재우고 자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일을 하고 왔는데. 그렇죠. 약간 이런 게 가정 내에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화를 하면 굉장히 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야근할 경우에 A안 누가 누구를 봐준다. B안 남편이 와서 남편까지도 안 되면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도와준다 이런 게 시스템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가정 그러니까요. 안에서도 근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예. 그 여성으로서 이제 CEO가 되신 거잖아요. 이 CEO가 되시기까지의 그런 또 이건 순탄했나요? 제가 올해 CEO 자리를 맡았는데 네. 뭘 믿고 나한테 이렇게 CEO를 맡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제 뭔가 CEO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업무에 지금 어떤 연장선상이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굉장히 큰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공부.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어쨌든 조직에서의 어떤 끝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에 뭐 사람들이 이제 조직 생활하면서 끝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제 인생으로 보면 사실은 마지막 종착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 인생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제가 지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경험이 아마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몇 살까지 100살이니까 아마 이제 더 살겠죠. 많이 살겠죠. 굉장히 큰 동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결 같은 거나 뭐 SEO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거는 없고요. 어떻게 물 흐르듯이 그냥 그때그때 현재를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저한테 그냥 맡긴 건가?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도 저도 들어요, 지금도. 뭘 믿고 이렇게 바뀌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그래서 약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가 초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물어보면서 또 여러 선배님들한테 배우고 있어요. 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사실은 대표님을 보면서 여성 후배들이 많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보셨나요? 많이 서포트 많이 해주고요. 네. 굉장히 응원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고 해요. 후배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해서 조직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 굉장히 우여곡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도 주변에서 굉장히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느껴요, 제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서 얘기하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를 약간 믿고 저한테 응원해주는 후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거는 제가 이 자리에 오니까 이제는 마이너한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런 거 하고 상처받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따위는 저한테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어디 그런 짜잘한 그 책임감이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크게 봐야 되는데 뭐 그럴 때마다 여성 후배들이 굉장히 힘을 주는 게 항상 힘내세요. 저도 항상 보고 있고 항상 뭐 응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정말 갈 수 있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어쨌든 내가 버텨야 되고 그 후배들도 버틸 수 있게끔 내가 조금 나서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성으로서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일단은 일이 일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현재 안 풀리지? 항상 그랬어요. 나는 남들보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아가 항상 이어졌어요. 왜요? 아니 그랬어요 진짜로.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항상 보면 그래서 난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누구나 사실은 좀 지나고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좋을 때도 있었고 근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되게 인색해요. 사람들은 다. 그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한번 그럴 때는 한번 조금 내가 지금을 바라보면서 그 과거를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는 과거에 누적된 뭔가에 나의 저력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되새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오늘이. 커리어라는 거는 저는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떠나면 누군가 와서 그 일을 사랑할 거고. 그쵸. 다 있거든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약간 견디는 힘을 조금씩 견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저희가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고요. 이 커리어 대작전이라는 책에도 대표님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여성으로서 커리어 고민되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뒷광고 아니고요. 출판사에 돈 받고 아직 뭐 이러지 않습니다. 돈 받으면 받았다고 할 거니까 저것도 돈 받아놓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책이어서 제가 특별히 또 출판사에 요청을 해서 대표님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영상과 함께 다음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